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동안에 우리 그 담양분들, 우리 주주분들이 교육의 피로도가 좀 온 것 같아요. 하도 교육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또 하나는 올해 너무 잘 팔아먹어가지고 만들 블루베리가 없는 거예요. 저거에 저는 그렇게 두 가지로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뭐 둘 다 좋은 겁니다. 그래서 멀리서도 오시고 또 외부에서도 오시고 또 저하고 교육이 처음이신 분도 있고 하니까 숫자는 적어도 똑같이 우리가 유익의 시간이 되도록 한번 해봅시다. 먼저 우리가 이 와인을 접하기 전에 우리 블루베리 얘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이 블루베리의 기능성이 있어요. 블루베리의 기능성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을 가지고 있는 과일인데 우리가 포도를 가지고 와인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와인 하면은 다른 블루베리 와인, 애플 와인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포도 와인은 포도 와인 이렇게 부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와인 하면 그건 포도로 만든 거를 와인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와인의 대명사는 포도가 주 재료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블루베리로 와인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포도와 마찬가지로 사실 우리가 포도를 컴베리라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포도를 먹을 때 진짜 먹어야 할 것은 껍데기거든요. 근데 껍데기를 버리고 알맹이만 쭉 단물만 깔아놓고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생식을 했을 경우에 포도의 유용한 물질의 40%도 흡수를 못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못 먹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나머지가 너무 아까우니까 그거를 발효를 시켜가지고 술을 만들어서 또 어떤 그 주스라든가 어떤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 물질을 취하는 거죠. 근데 블루베리도 여러분이 딱 쪼개가지고 보면은 블루베리는 껍데기째 먹으니까 괜찮기는 하지만 포도하고 똑같아요. 단지 포도하고 블루베리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다고 그러면은 뭐 영양물질이 더 많고 뭐 이런 거는 좋지만 안에 펙틴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포도는 갈아놓으면은 안 그렇지만 블루베리는 갈아가지고 우유하고 만나면 우유 단백질하고 만나면 어리게 돼 있어요. 푸딩이라고 그러죠. 젤리같이. 그래서 우유하고 블루베리는 갈아가지고 상온에서 한 6시간 정도만 놔두면 묵처럼 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펙틴이라는 게 이를테면 그 블루베리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발효가 잘 안 됩니다. 발효가 잘 안 일어나요. 포도는 발효가 잘 일어나요. 포도주를 담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우리나라 포도는 조금 안 맞아요. 담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포도주는 담아놓으면 껍데기가 3일이면 싹 떠버려요. 그 다음에 일주일 안에 색소가 완전히 빠집니다. 블루베리 와인은 담아가지고 완전히 발효가 끝났는데도 건져가지고 보면 색깔이 그대로 있어요. 그만큼 색소가 잘 안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제 담을 때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게 됐는데 좌우지간에 우리가 블루베리로 와인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우리가 와인이라는 거 일상식품처럼 이렇게 먹게 되는데 블루베리도 와인의 소재가 될 수 있고 또 그 블루베리의 향이라든가 기왕의 와인을 즐기면서 포도보다는 좀 더 진한 색깔 컬러가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향이 포도 향이 아닌 고유 블루베리 향이 잘 담아내면 아주 명품 와인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오늘 술 얘기를 하니까 내가 자꾸 입에 침이 고이네. 내가 워낙 술을 좋아하거든요. 자, 이제 술을 여러분들이 뭐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지만은 체계적으로는 아마 모르실 거야. 그래서 간단한 술의 기초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먼저 세계 5대 명주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제가 봤을 때 명주가 아니라 5대 대중주 이렇게 말을 해야 맞을 것 같아요. 대중주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술 이렇게 보는데 그게 이제
럼이라고 그래가지고 왜 캡틴큐 예전에 그 뱃사람들이 많이 먹었던 멕시코라든가 남미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보드카 러시아나 추운 지역에서 먹던 술, 그 다음에 위스키 유럽이라든가 어떤 그런 데에서 만들어 먹는 술, 그 다음에 이제 브랜디, 와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 명주 중에서 브랜디하고 와인이 위스키까지 거의 다 원료가 애초에는 포도로 만들어집니다. 과실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과실을 가지고 술을 이용하게 됐는가 하면 과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블루베리도 마찬가지로 1년에 한 20일 뭐 한 품종 같으면 한 20일 수확하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짧게 끝나고 없어지니까 그걸 1년 12달 먹으려면 저장 내지는 발효해가지고 식품으로서 저장된 식품으로서 이용해야 되는데 술이 아주 적당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이 많아요. 첫째, 와인은 오래 둘수록 좋은 술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와인은 만들어가지고 1년에서부터 3년 안에 소비가 돼야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와인은 변질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소질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상온에 13도씨, 영상 13도씨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땅굴에다 보통 저장을 하거나 동굴에 지하 온도가 보통 13도 나가거든요. 그 온도에다가 보관을 해도 3년이 넘어가면 맛의 변질이 와요. 그래서 오래 놔두고 먹기 위해서 그 와인을 만들었다가 먹다가 남은 거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예전에 우리 그 소주 내린다고 그러죠. 불을 떼가지고 증류를 한다고 그래요. 불을 떼서 끓여가지고 그거를 알코올 성분하고 그 양리적인 그 유용한 성분을 빼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 내려 놓은 거, 이거를 갖다가 브랜디라고 해요. 그런데 이 브랜디를 영국에 뭡니까? 갑자기 그 꼬냑이라는 지방이 있어요. 이 꼬냑이라는 지방에서 그 브랜디를 오크통에다가 놔뒀다가 오랫동안 놔뒀다 먹어보니까 놔두면 놔둘수록 참나무 향이 더해져 가지고 위스키처럼, 위스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스키는 곡물이나 이런 걸 가지고 발효를 시킨 거고, 꼬냑이라든가 이게 브랜디는 과일을 가지고 발효를 시킨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장 방법은 똑같이 오크통에다가 참나무 오크통에다가 저장을 해가지고 놔두면 해가 가면 갈수록 양이 줄어들어요. 처음에는 오크통에다 가득 채워놨는데 50년 지나니까 한 3분의 1이 없어지는 거예요, 술이. 왜냐하면 참나무 통에서 자꾸 수분이 증발돼가지고 농축이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참나무 수액이 계속 빠져나와서 보태져가지고 더 2차, 3차적인 어떤 향과 맛을 창조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래 묵으면 묵을수록 위스키나 브랜디 같은 경우에는 값을 더 쳐주는 비싼 좋은 술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블루베리 와인을 가지고 꼬냑을 만들거나 브랜디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값이 싼 재료를 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여야지 사실은 상품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 포도를 가지고 하지 비싼 블루베리를 가지고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나중에 뭐 꼬냑 만들어서 팔면은 나는 그 와이너리를 한번 해가지고 꼬냑 만들어갖고 팔면 더 비싼 값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요. 보통 이 소믈리에라고 이게 술을 아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자기가 그 길들여진 맛에 후한 점수를 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건 에피소드로 언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인기 투표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블루베리 품종을 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남부종 중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품종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인기 투표를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진짜로 좋은 품종이 1등을 한 게 아니고
가장 많이 재배한 품종이 1등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자기가 키우는 게 제일 좋은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된장찌개가 좋습니까? 아니면 햄버거가 좋습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당연히 된장찌개가 더 좋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인류가 포도를 가지고 와인을 해왔던 이 먹던 버르장머리가 있어 놓으니까 블루베리로 꼬냑을 만들어도 그거보다는 포도로 만든 술을 더 높이 쳐준다. 후한 점수를 준다.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저장을 하거나 무슨 증류를 하거나 다른 어떤 시도를 하시라고는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블루베리 와인과 포도 와인을 비교해 가면서 서로의 어떤 것이 더 좋은지 이거를 한번 음미하는 걸로 하시고 제가 이 블루베리 와인을 요즘에는 이제 안 담아요. 이제 그것도 귀찮더라고. 근데 이제 예전에 OEM으로 남도베리에서 공장에다 맡겨가지고 몽땅 담다 우리 집에 지금 한 250병 정도 있어요, 와인이. 근데 블루베리를 가지고 와인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뭐였냐면 너무 아깝더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생산하는 과일의 거의 한 60%는 팔면 한 40% 정도는 땅에 떨어지거나 바닷가로 빠져나가거나 뭐 그냥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또 혹시 팔릴까 해가지고 냉동해놨는데 안 팔리고 있어요. 근데 다시 또 새로운 과일이 나오게 생겼어요. 아니면 작년에 남은 과일이 아직도 냉동창고에 있어요. 이거 뭔가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아깝게 농사지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시작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참 좋은 점이 많은 게 뭐냐면 명절 때 제가 선물 비용으로 상당히 많이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선물 비용만 아껴도 나는 돈을 버는 거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와인을 만들거나 해가지고 명절 때 제가 아는 지인분들한테 이렇게 선물을 그냥 내가 있던 걸로 내 솜씨로 하니까 돈 많이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후하게 좀 인심도 쓰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것도 귀찮고 아무튼 여러분들도 하는데 막상 이걸 만들어가지고 또 선물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와인만 한 병 달랑 주면 좀 양약스럽다고 그래요. 우리 전라도 말로. 그래서 여기다가 식초도 한 병 같이 패키지를 하든지 그 가운데다가 잼을 뭐 조그마한 병으로 2개를 넣든지 해서 선물 세트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했어요. 저는 실제로는 아직은 안 해봤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그런 어떤 2차, 3차적인 상품을 만드는 기획을 좀 필요로 하지 않을까. 또 한 가지는 내가 와인을 만들어 가지고 팔아야 되겠다. 근데 그거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세법상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이 와인이라는 소재를 활용하시고자 한다면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농장에서 만드시는 그 회원 모집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담아가지고 가는 것은 괜찮아. 그래서 또 어떤 경우에는 담아가지고 거기서 일정 시간 동안 내가 관리를 해주고 거의 다 발효가 끝났을 때쯤 해가지고 다시 한번 2차 소집을 해요. 그분들을 오시라고 해가지고 시음회를 하는 거야. 그리고 콘테스트를 해서 상도 좀 주고 뭐 상으로는 냉동과 5kg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자기 고객 서비스 차원으로 이렇게 활용하실 수도 있고 나머지 기타 어떤 체험농원이나 관광농장, 교육농장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또 방문객들이 와요. 방문객들이 와서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해서 잉여 농산물을 가지고 이런 상품도 만든다라고 하면 이걸 좀 팔으라고 합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해서 파는 경우는 탈이 없어요. 근데 내가 만든 그 와인을 갖다가 우리 옆에 하나로마트 무슨 로컬푸드에 가서 팔아야겠다. 이거는 안 됩니다. 혹시 이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방법은 알려드릴게요.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뭐냐면 우리 남도베리 예전에 했던 것처럼 제조 허가가 있는 와이너리, 제조 허가가 있는 대한민국에 영동 쪽에가 약 70% 정도의 개인 그 와이너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블루베리 연합회에서 이게 그 조직화가 어느 정도 만들어져 가니까
자조금도 만들어지고 그러면 어떤 위탁을 하려고 그래요. 대한민국의 모든 블루베리 농가가 원한다면 현물을 갖다가 그쪽으로 공수를 해라. 냉동가로 해가지고. 그래서 현물을 공수를 하면 거기에서 제조를 해가지고 상품으로 환원을 해주겠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집에서 안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래도 만들어는 봐야 돼요. 왜? 그럼 거기서 만들어져 가지고 온 것을 아니 내가 보는 눈이 있어야지 옷을 이쁘게 입잖아요. 내가 옷을 고를 줄 이쁜 옷을 고를 줄 모르는 사람은 맨날 검은 치마에 검은 와이셔츠 뭐 이렇게 입고 다닐 거 아니야. 패션 감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 보고 내가 먹어 보면 어떤 와인이 이게 제대로 된 것이다. 맛이 있는 거다. 풍미가 있는 거다. 이런 어떤 판단이 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필요하시면 적어요. 내가 와인을 오늘 이렇게 만들었어요. 또 우리가 포도 와인을 사서 먹더라도 품질이 좋고 풍미가 좋고 나쁘고 술이 좋은 술이 되고 안 좋은 술이 되는 어떤 그 평가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일 먼저 일단은 딱 먹기 전에 제일 먼저 와인은 빛깔이 선명해야 됩니다. 거기가 흐릿하거나 뭐 분홍색이 나오거나 이러면 안 돼요. 선명해야 돼요. 그리고 그 빛깔이 투명해야 돼요. 이것이 두 가지 절대 조건입니다. 맛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맛은 제가 뒤에 있어요. 혀로 느끼는 것보다 와인은 눈으로 봤을 때 결점이 없어야 됩니다. 이물질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색깔이 선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햇빛이나 불빛에 비춰봤을 때 투명해야 돼요. 떠다니는 이물질이 전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청징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과정을 잘 해야 된다. 걸러야 된다고요. 다음에 이제 와인을 평가하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 따로 가지고 갔을 때 포도면 포도, 블루베리면 블루베리 향이 느껴져야 돼요. 향이 없으면 색깔은 다른 걸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아로니아를 블루베리만 가지고 하면은요, 색이 조금 물을 좀 많이 타면 솔직히 그래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레시피대로만 하면 한 80점에서 90점 정도의 컬러가 나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근데 거기에다가 아로니아를 약 10kg면 아로니아를 500g 내지 1kg만 못 해주잖아요. 색깔 하나는 아주 기가 막히게 2배로 진하게 나옵니다. 아로니아를 보태주면. 근데 욕심을 내가지고 물을 좀 더 많이 붓고 아로니아를 좀 더 많이 넣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와인이 떫은 맛이 나요. 왜? 아로니아가 떫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나치게 그걸 활용하시지는 말고 내가 팁을 하나 알려드렸어. 자, 그렇기 때문에 색깔을 낼 수 있는 것은, 색깔을 보탤 수 있는 것은 많아요. 그 외에도.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비트라는 게 있어요. 비트. 예. 블루베리 색깔 나오는 거 빨간 무 있잖아요. 요거 비트를 잘게 채를 썰어가지고 위에다 쌓으면 색깔이 진하게 만들어집니다. 제가 이런 방법을 알려드리는 건 뭐냐면 내가 만들긴 만들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색이 좀 연해. 그랬을 때 그거를 커버하시라고 쉽게 말하자면 데미지를 좀 감추시라고 제가 풍미를 만들어주라고 내가 알려드리는 거지 그걸 활용해서 돈 벌으라고 알려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럼 가짜술래 비트술이 되고 아로니아 술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색은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향은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또 향도 만들 수 있습니다. 향은 어떻게 만드냐? 어차피 가공이라고 하는 거는 소비자가 만족하면은 좋은 상품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내가 아무것도 사람들은 그런 얘기예요. 이건 설탕도 안 넣고 만들었다는 거야. 그게 좋은 와인인가 아닌가에 판단하는 기준은 아닌 겁니다. 좋은 와인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은 아까 내가 말하는 대로 풍향과 빛과 향과 그 다음에 맛이 어우러졌을 때 그리고 내가 먹은 사람이 평가할 문제지 만든 사람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손으로 비벼갖고만 만들어서 이거는 정말 좋은 겁니다. 이거 인정 안 된다고. 대표적으로
식초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제품을 평가하시면 될 것 같다. 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요 와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술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가 하는 그 원리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 원리를 모르면 자기가 나중에 뭔가가 좀 잘못되었을 때 왜 그런지를 모르고, 그 다음에 왜 그런지를 모르면 다음에 계속 잘못된 실수를 반복을 합니다. 자, 술은